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보세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팔았죠, 그죠? 파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취득가액. 요걸 우리가 양도가액이다. 그죠? 그럼 차익이 뭐죠? 양도 차익이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다. 취득할 때, 팔 때도 비용 들어갔습니다. 그죠? 1,000만 원 들어갔다. 보유시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공제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자본적 지출. 요거는 양도비.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나 1,000만 원 나왔죠? 요 1억 양도 차익이 1,000만 원 나온 거는 1억 5천만 원 요걸 뺀 거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제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식으로. 그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요게 취득가액, 그죠? 또 요거 뭐라 했죠? 자본적 지출, 요거 양도비 모두 뺀 거잖아. 여기 이거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뭐가 된다? 양도차익이다. 아시겠죠?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양도가액, 그죠?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 차익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보던 요 갈로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여기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 갈로 속 요거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렇죠. 필요경비. 요건 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필요경비. 세금은 필요경비를 항상 공제해 줍니다. 우리 세금이라는 건 항상 그게 비용을 빼줍니다. 경비를. 모든 세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 받죠. 그죠? 월급을 만약에 받았을 때 그 월급에서 전부 거기에서 다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에서 보면은 뭐 기본공제에다가 부양가족 공제에다가 뭐 그거 보시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뭐 집에 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부를 했다. 뭐 기부금 공제라든가 뭐 이런 공제를 해주고 나서 세금을 공제. 그런 공제 부분을 묶어서 뭐라 한다?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필요경비. 그 모든 세금은 수익에서 내가 벌어든 수익 있잖아. 그죠? 이 월급 받은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항상.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이거는 총수입이 되죠. 총수입, 총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비용이죠. 그죠? 이걸 말하면 우리가 총비용인데 이게 총수익이죠. 이걸 표현을 이제 이래 합니다. 필요경비라 이래 하죠. 필요경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 쓰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총비용이라는 말 하면 안 되고, 뜻은 요래 이해하시고, 표현을 요래 해야 돼요. 필요경비다. 아시죠? 그 양도 차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다시 1억 5천에다가 요거 빼고 뺐습니다. 그죠? 양도 차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기억하세요. 3년 이상 보유하면은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공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양도 차익에다가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걸 빼줘. 이렇게.
요 뺀 걸 우리는 빼고 나면은 양도소득이라 부릅니다. 소득이고 여기에서 또 뺐습니다. 이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라 이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네,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이 과표. 그죠? 과세표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요게 무슨 세죠?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습니다. 그죠? 빼고 나니까 양도 차익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니까 양도소득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곱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딱 10개잖아. 그죠? 자, 안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걸 가장 이제 핵심이죠. 양도소득세에서 이것만 알면 시험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이어서 이제 요 갈로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필요경비고 요 부분 있죠. 요것만 따로 떼서 또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가 양도차익이다. 알겠죠? 일단 요거는 이해하시겠고. 예. 자, 보세요. 그럼 양도가액 조금 전에 제가 1억에 샀다가 뭐 1억 5천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이 금액은 실지 거래가로 계산할까요? 기준시가로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준시가는 제가 앞에서 취득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득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데 기준시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시가 표준액과 비슷해요. 근데 그 주관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인데 이 양도세다 보니까 말하면 투기지역이 있죠. 투기지역. 우리 흔히 말하는 투기지역. 그죠? 이런 지정지역, 투기지역에는 배율을 곱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건데 실거래가의 약 70% 내지 80%입니다. 이걸 자꾸 올립니다. 기준시가를 올리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요거는 실거래보다는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실거래보다는 낮은 게 기준시가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걸 모를 때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은 물건이 지금 실거래가 알 수 없다. 또 골동품 같은 거 말하면은 매매 거래가 거의 없는 거 있죠. 뭐 아주 희귀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몇십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이런 거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고갑 뭐 고미술품 이런 거 그런 거는 실거래가 자주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건 전문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 이걸 기준시가로 합니다. 기준시가 우리가 요걸 하는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걸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을 하게 되고 아무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런 거는 원칙은 뭐라 한다? 실거래가가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실지거래가다. 그죠? 이거는 실지거래가. 모두 실거래가입니다. 실지거래가다.
실지 매매에 되는 실거래가, 실지 매매한 거래, 그 금액에 대해 세금 내라. 실적으로 그걸 내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취득 시에 요 금액,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알 수 없는 경우 있죠. 지금부터 우리 하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실거래가로 한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자, 실거래가, 이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언제일까요? 내가 오늘 땅을 하나 팔았는데, 우리 집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내가 샀던 게 아니고, 우때 우리 할아버지가 샀던 겁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샀는지 증빙자료도 없고, 옛날에 사다 보면 뭐 한 100년 전에 샀다. 알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취득을 알 수 없다, 그죠? 매매 사례 가격을 하자. 매매 사례 가격. 그 당시 매매 사례가. 100년 전인데. 그죠? 그 당시에 매매 사례, 그거 알 수 없죠. 그죠? 그럼 알 수 없더라. 그러면은 감정가액,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을 하자. 근데 소급 감정이 또 안 되거든요. 100년 전 걸 소급하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환산 가격을 하자. 환산해서 하자. 이것도 환산하기도 어렵더라. 환산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기 어렵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요걸 하자. 기준시가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있겠죠. 그죠? 기준시가는. 없는 거는 유사 물건을 거기에 비교해서 정합니다. 국세청에서.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한 그게 없으면은 비슷한 물건 가지고 국세 세무서에서 정해버립니다. 얼마 정도. 가격을 유추해버리죠. 그죠? 아무튼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은 감정가격, 감정가격이 없으면은 환산가액, 환산가격이 없으면은 기준시가다. 그죠? 순서가 뭡니까? 매감, 환기.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매감, 환기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요걸 모른다. 그죠? 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매매 사례를 한다면은 양도가액은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이것도 매매 사례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서 매매 사례 가격을 한다면은 여기만 있더라. 그러면 요 양도가액도 요걸로 할까요? 매매 사례를 할까요? 예, 실지 거액 그대로 합니다. 이걸로 그대로 하고. 요거는 매매 사례를 하고. 아시겠죠? 감정가액을 한다면 이쪽은 뭘 하고? 예, 그대로 합니다. 실거래가로. 환산가액 할 때도 실거래가입니다. 기준시가로 할 때도 아닙니다. 요걸 기준시가 할 때는 요쪽도 뭐라 한다? 기준시가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죠? 기준시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7, 80%밖에 안 되니까 정해놓은 금액이 만약에 이쪽은 기준시가인데 이쪽은 만약에 양도를 해버리면 이 차익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고, 그죠? 만약 이게 8천인데 실거래가 이게 만약에 기준시가가 만약에 6천이더라. 그죠? 그러면 이래 해버리면 양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 세금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 요거 차 열의 세금 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요게 합당하잖아. 그죠? 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때는 요걸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걸 모른다. 실지 양도가액을 모르겠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오늘 팔았는데 얼마 받고 파는지 모르겠더라. 말이 됩니까? 오늘 내가 팔았는데 내가 얼마에 파는지 알 수 없다. 예, 이런 경우 잘 없겠죠, 그죠? 그런 데 있습니다. 언제냐? 거짓말 한다, 이거 거짓말. 요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 이거죠. 즉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아, 이거 보니까 이 양반 신고한 금액을 보니까 뭐 가만히 아무래도 다운 계약서다 또는 뭐 업 계약서다. 실제 시세가 한 1억인데 신고 보니까 뭐 3억이 돼 있다. 좀 이상하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거는 거짓말 한 경우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요거는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감정가액입니다. 요거 없으면 뭐 하나? 요건 없습니다. 환산가액. 뭐라고? 기준시가. 아셨죠? 그죠? 예. 그 요거는, 자, 요거는 환산가액, 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없습니다. 요건 있죠. 그죠? 요 부분.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런 금액들 있죠. 그죠?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우리가 유추가격이라 합니다. 유추. 알겠죠? 예. 요 우리가 유추한다. 그죠? 그래서 추산가액이다. 추계한다. 추산하에 뭐 추계가액이라 하기도 하고, 추계. 추산하에 계산했다. 유추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추계. 응? 예.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앞 좀 따겠습니다. 매감기로 하고, 그죠?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환기로 한다. 이건 말을 바꿔가지고, 지문에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환기를 적용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매환감기 이런 식으로 순서. 또 다음 중 순서를 놔야 되는데 틀린 거 찾아봐라.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거. 요거는 뭐라 한다? 매감환기. 요게는 매감기. 아시겠죠? 예, 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그러면은, 이런 말하자면은, 요런 금액을 다시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요 금액은 뭐고, 실제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요거는 추계 계산한 추계가액이라 합니다. 그죠? 추계가액, 알겠죠? 추산액 계산한 추계가액이다. 이래 부릅니다. 추계가액. 예, 알겠죠? 요 추계가액을 할 경우에는, 요 금액 있잖아요. 요걸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요걸 인정 안 하고, 에? 부동산이면은 3% 공제해 줄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라면은 7% 공제해 줄게. 나머지는 1% 공제해 줄게. 기타. 요걸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요거 대신에. 요걸 뭐라 부르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이래 부릅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게다 씁니다. 계산할 때 요게 계산이 아닙니다. 요 계산이 아니고 요 계산 어림했다 이말 어림. 요런 추계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요 실지 자본 지출 실지 양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요 금액에서 해 주겠는데 요 3%가 요 금액의 3%, 7%, 1% 해 주겠답니다. 기준시가에.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예?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해준다. 다시 다 하나하나 다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 흐름. 예. 자, 또 여기까지 오면은 아이고 복잡다 싶어져, 그죠? 예.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예. 제가 최소한 줄여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원칙 우리가 실제 양도가액, 요 실제 취득가액, 실제 자본지출, 실제 비용을 다 해준다, 그죠? 그런데 요런 금액을 요걸 몰라서 요런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요 금액을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하고 요 퍼센트로 여기 금액의 퍼센트로 공제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가액이 10억인데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6억이고 6억 주고 샀다가 그리고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양도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예. 이게 뭐냐? 실거래가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반적으로 거의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할 때는 실무에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99%가 이거니까. 이거 보세요. 10억에 팔았습니다. 6억 주고 샀죠. 비용이 8천만 원 들어갔네. 팔 때 비용 2천만 원 들어갔네. 다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1000억이죠. 세금 내면 끝. 이거 다 빼주면 되잖아. 그죠? 실무에서 일하면 돼요. 이게 99%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는 실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시험 일 안 내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모르겠더라, 이건 이제. 이걸 모르겠더라.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요걸 몰라서, 그럼 요걸 우리가 몰라서 이것도 없더라, 요걸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시가를 한답니다. 요거 기준시가 알아보니까 4억이더라. 이건 다 정해놓은 거니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시가는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가 표준액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공인회계사 협회에 들어가도 되고 세무사 협회, 감정평가사 협회, 그럼 뭐 이거는 견시가 인터넷 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폰 있죠, 그죠? 휴대폰에다가 요거 치보시면은 어디라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금액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제곱미터에 얼마 이래 나옵니다. 환산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제곱미터 얼마인데 전체 평수 몇 평 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거 휴대폰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4억이더라. 요게 기준시가입니다, 그죠? 기준시가니까 그럼 이것도 일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거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얼마냐 보니까 요게 기준시가가 8억이더라. 그러면은 양도 차익 얼마일까요? 양도 차익. 이게 뭐 토지다. 토지, 땅. 자, 다시. 요게 10억이고 요게 6억이었잖아, 그죠? 8천, 2천이니까 요거 다 빼고 나면 요건 알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몰라서 뭘 했다? 견시가를 하니까 요것도 견시가 해야 되잖아. 알아보니까 요게 8억이더라. 그럼 이때 양수요 얼마일까요? 3억? 아니죠. 왜? 요걸 해야 돼.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그럼 요걸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안 하고 요 금액을 안 하고, 자 보세요. 부동산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3%잖아. 그죠? 3%니까 요 기준시가. 여기 뭐죠? 취득시 기준시가의 3%. 그럼 요거잖아요. 여기에 3%. 여기에 3%. 알겠죠? 여기에 3%다. 이거.
1200만 원. 요거 대신에 요거 공제 주겠다 이거죠. 요거. 예. 그래서 요 취득시 기준시가에 3%, 요 금액에 3%, 3, 4, 12, 1200만 원. 요거 빼면은 4억에다가 빼니까 3억 8,800만 원. 요거 3억 8,800만 원이네. 그죠? 3억 8,800만 원. 요거 세금 내라. 요게 양도 차익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요게 요 말입니다. 요라고 나니까 알기 쉽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거래가로 빼는데 요걸 알 수 없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래 하는데 요것도 기준시가를 알아보는 거 요게 주어질 겁니다. 그죠? 주어지면은 요 금액의 부동산이니까 3%, 3, 4, 12. 8억에서 요거 빼고 빼니까 요거잖아. 요게 양도 차익으로 본다. 요게 요 말입니다. 요걸 이해하니까 요게 쉽죠. 그죠? 우리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371. 알겠죠? 371. 요거 3% 했잖아. 그죠? 미등기는 0.3%입니다. 여기 부동산인데 미등기 부동산은 10%, 10분의 1이니까 0.3%. 자, 그러면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371 0.3. 자, 시험 문제야. 다음 중 필요경비 계산을 여러 개 했는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의 3%, 지상권의 7% 나오죠. 그죠? 그래 어디에 뭐 5% 나왔다. 그거 틀린 거잖아. 5% 없잖아. 그죠? 3%, 7%, 1%, 0.3. 아, 4개 있구나. 아시겠죠? 자, 다시 371 0.3. 여기에도 뭐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지상권 이런 거는 요 등기대 임차권 요도 미등기는 또 있습니다만 그런 1%인데 하지 마세요. 그냥 371 0.3. 아, 이렇게 있구나. 그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다. 아시겠죠? 예.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몇 개? 4개 있다. 그죠?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지전 등임은 7%, 나머지는 1%. 371 0.3이 있구나. 아셨죠? 예, 요거. 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뼈대, 아웃라인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전체 흐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지치기는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전체 흐름을 먼저 해서 왁구를 딱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책을 보시면 되니까. 전체 흐름을 딱 해요. 시험에는 거의 7,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데서. 그것만 알면, 핵심만 알면은, 시험 답 찾기는 쉽죠. 그죠? 자, 아무튼,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그죠? 요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그럴 때는 매감 환기로 한다.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매감 환기. 이거 순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매감 환기. 요거 모를 때는 매감기. 요때는 환산이 빠집니다. 매감기. 아시겠죠? 아, 요런 거구나. 환산한다 하면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환산하는 거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왜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X 대 Y는 A 대 B다.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이다. 이거 하나 모른다. 그죠? 이걸 모를 때는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100원이면은 3개는 얼마고 이런 게 환산이죠. 그죠? 딴 거 아닙니다. 환산이라는 거는 10개의 100원이면 비례. 이건 35 이런 거. 요걸 우리가 환산가액을 하는 겁니다. 환산. 예. 하나 이제 4개 중에 하나 요걸 하는 거 요게 요 비례해서 숫자를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 있죠. 이걸 환산한다 이랍니다. 환산가액. 그 실례를 이따 제가 교재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 해서 하되 그리고 요걸 우리는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요걸 추계 결정가액이라 이래 부릅니다. 추계 결정한다. 추계 추산하여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추산 예상한 거잖아. 그죠? 이건 실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예상가액이니까 추산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추계 결정 가액이라 부릅니다. 이런 가액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요 금액을 인정 안 해준다. 알겠죠? 요 안 해주는데 인정해 주는 경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때는 또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때 우리가 요 금액에 3%, 7%, 1% 해주는데 요 물건이 부동산이면은 3%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요거는 이따 과세대상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전등임이라 부릅니다. 지전등임 따라하세요. 시작. 지전등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전등임일 때는 7%. 그 나머지는 1%. 알겠죠?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와서 요 뺀게 뭐가 되죠? 양도 차익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 공제해 주잖아. 그죠? 요거 공제는 아까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1년에 얼마씩? 2%씩. 요거 얼마? 250만 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